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의 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IT 개발 비용 산정하는 컨텐츠 이후로 실제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비용 산정과 견적 작업은 다른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은 고객한테 받을 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견적 작업, 견적서를 만드는 작업, 보내는 과정은 그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합해서 해도 보통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해도 문제는 없는데, 요걸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사실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비용 산정에 관련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는데, 비용 산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고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비용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한 산정 방법은 제가 지난주에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정의 기본은 일단 원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최소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가고, 이제 B2B 기업에서는 투입 인력 대비 그런 것들을 다 산정해 가지고 원가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얼마만큼의 내가 매출의 이익을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비용 산정을 하고 나면 견적은 개념이 보시는 것처럼 설득의 과정인데, 왜 설득이냐면 내가 제안한 그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거를 견적서 문서를 보면서 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무슨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그 단순한 것들 할 때 있잖아요. 물건을 팔거나 이럴 때 견적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IT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견적서에 내가 산정한 비용을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고민된 결과가 견적서로 들어갔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견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3요소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가격이죠. 얼마인지 정보가 나와야 되고, 가격이 구성이 어떻게 됐으며, 그럼 왜 이런 비용이 책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인지 부분은 총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서를 보면 깔끔하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라는 거는 비용의 구성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떤 항목이 얼마가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견적서를 보는 순간 딱 알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왜 이런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뒤에 설명을 보면 좀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가는 건 일반 웹 에이전시나 이런 거 견적서를 제가 받다 보면 이 실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기획자 고급 단가가 조금이라도 높게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통부 단가부터 들어가는 부대 비용 막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비용이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견적서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견적서보다는 개발 쪽은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견적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견적서 및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걸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견적서 작성을 할 때 첫 번째는 첫 번째 탭에다가 통합견적서라는 엑셀로 작성하는 기준으로 견적서라는 탭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은 견적서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견적서를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상, 중, 하. 근데 상단에는요, 거래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인감 들어가셔야 되고, 어떤 회사인데 고객님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청구 드립니다. 위에만 보면 이 내용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은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IT 쪽은 인건비,
뭐 SI로 들어가는 개발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개발들이 들어갈 거고, 솔루션을 내가 끼고 있다라고 하면 솔루션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단가, 요 구성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내용 안에서 고급, 특급, 중급, 초급 요러한 그 등급에 따른 단가가 달라요. 요거 내용 한번 참조하시면 좋아요. 실제 거래를 할 때 B2B 계약을 할 때 나오는 단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PM으로 들어가면 특급을 받는데 저는 월에 850만 원 정도를 잡고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들어가는 게 SI성이 아니라 턴키 형태로 전체 계약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비용을 녹여요. 일단 내가 인력 투입만을 할 때는 850의 인건비 기준으로 가는데, 턴키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개발상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인건비만 딱 받아버리면 100% 내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턴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이걸 리스크 비용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인건비를 조금 올린다든지 단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 내에 이런 것들을 묻는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는 이제 비용 외에 신경 써야 될 예외 조항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견적서에 대한 유효기간. 견적서는 언제까지 유효하지 않아요. 보통은 2개월 정도로 표시를 하는데, 내가 견적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런 구성의 이런 단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이 견적은 유효합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금 지불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그 IT는 착수금, 중도금, 그 다음에 완료금 형태의 비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한 거기에 대한 비율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뭐 통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가 끝나니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조건들을 여기에다가 가능한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견적서에 그게 충분히 안 나오면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그럼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고, 견적서에 이게 또 흩어지면 물어본다는 건 전화로 어떤 건 설명을 하고 어떤 건 이메일로 하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흩어졌으니까 나중에 이거 네가 그렇게 한 근거를 찾아봐 그러면 서로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적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지보수까지 고려한다면 유지보수는 전체 구축비 얼마에 얼마 프로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어떠고 이런 내용들을 하단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표에 통합견적서에 뭘 나타내냐면 아까 3요소 중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떠한 그 금액 구성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표를 하나를 더 만드셔요. 그 엑셀로 보면 탭을 하나를 더 만드시는 거고요. 그 탭에 투입 인력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심플하게 만든 건데 실제로는 더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앞단에서 야, 고급이 얼마였고 투입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 라고 고객이 궁금해할 때 다음 장을 바로 보면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아, 이 관리를 하는데 이걸 하니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보니까 하나하나 쪼개 보니까 틈새가 없네. 일단 나한테 좀 많은 비용인 것 같은데 딱히 책을 잡을 게 없으니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요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력이 배정됐는지를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이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문서하고 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말은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서로 나오면요, 문서를 보면서 내가 이해를 하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데, 말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서의 그런 비중이나 신뢰도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전해주지 않고 앞장만 딱 끝내버리면요, 질문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만들어서 줘야 되고, 새로 만들 때는 얘네가 왠지 비용에다가 인력 껴맞춘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걸 내주면 비용에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의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경제서를 보면 당연히 고객은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하고 이걸 미리 보여주면서 자세한 것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뢰도를 얻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넣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장표로 탭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개발 일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하드웨어라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뭐 솔루션이 들어가면 솔루션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라는 구성에 대한 정보의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넣어졌을 때 제가 옵션이라고 적은 이유는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할 때는요, 어라? 이 회사는 좀 친절하네 라는 인식은 분명히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은요, 이 견적서를 받는 사람이 의사결정자인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요, 팀장 아니면 뭐 부장 이런 의사결정자 밑에 과차장 대리급들이 견적서를 요청을 하고 받아서요, 이 견적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위에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요, 이 비용의 견적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은요, 반드시 세 가지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얼마래? 근데 그 비용 근거가 뭐야? 그럼 이거 구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데?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얘는 답을 해야 되니까 일 잘하는 애들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 체크의 과정을 한 번에 덜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을 경우 견적을 하는 과정은요. 견적은 물건을 파는 거랑 다르게 IT 같은 경우는 견적을 하는 이 과정이 의사결정의 과정 안에 있어요. 비딩 중에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아니면 이 수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를 친절하게 넣어주는 경우 신뢰도가 좋아서 우리 회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 비용에 대해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요런 것까지 하는 친절함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나름의 노하우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을 작성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비용 산정은 사전에 어떻게 이득을 가질지에서 논리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전략. 그래서 우리의 가격을 우리가 이득이 되지만 타당한 선을 정하는 게 비용 전략이고요. 견적 작업은 설득을 하는 과정인데 이 설득의 과정에 깔끔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했을 때 득이 오는 게 많을 거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깔끔한 거는 비용의 구성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확한 거는 항목 하나하나를 봤을 때 틈이 없도록 정확하게 구분해 줄 것, 그 다음에 친절한 거는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될 정보를 미리 견적서에 다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엑셀로 탭을 만든 거는 견적서는 무조건 PDF로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엑셀은 수정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견적서를 만약에 엑셀 그대로 보낸다, 이건 되게 무시당하는 행동이고요. PDF로 통합 저장을 하면은요,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라 탭 하나하나가 장표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견적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이제 사업 관리하거나 영업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긴 한데, 개발이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딱히 설명 들을 데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서 요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니까. 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항상 좋게 컨텐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